이전 강의에서 바둑에서 흔히 쓰이는 6가지 기본 행마의 특성과 쓰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6가지 기본 행마의 쓰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뻗은 행마와 입구자 행마의 쓰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 4가지 행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뻗은 행마와 입구자 행마는 가장 튼튼한 행마인데요. 튼튼한 대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집을 지킨다거나 내 도를 도망간다거나 상대 도를 공격한다든가 하는 그럴 때 단독으로 사용하는 행마로는 잘 쓰이지 않는데요. 특히 이 뻗은 행마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뻗은 행마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예전 같은 경우에 상대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 더 이상 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걸 말뚝 박는다 라고 하거든요. 어떤 내 모양에 상대가 침입을 했을 때 이쪽으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할 때, 이런 쪽에 내 모양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할 때 나란히 이렇게 뻗은 모양으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걸 말뚝 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뚝 박는 경우에 가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뚝 박는 경우에. 그런데 이것도 요즘은 발이 좀 느리다고 해서 상대가 이렇게 다가오더라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말뚝 박기보다는 그냥 입구자로 붙여놓고 손을 돌려서 다른 데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잘 단독으로는 두지 않고요. 이 입구자 역시도 단독으로는 잘 두지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상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선수로 막아내고 싶을 때 이렇게 입구자로 두게 되면 다음에 호구 모양이 좋기 때문에 상대가 손을 빼기 힘들죠. 이렇게 뻗어서 지켜야 할 때 다른 데로 손을 돌리는 경우. 그래서 입구자도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모양에서 상대가 이렇게 다가왔다. 그러면 여기 더 이상 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때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입구자 정도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간격이 좀 넓다면 이런 모양에서 귀의 집을 좀 더 늘리고 싶다면 예전에는 이런 모양에서도 이렇게 입구자로 지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좀 상대돌이 멀찍이 떨어져 있다면 날일자 정도로 좀 더 폭을 넓혀서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자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에 보통 나오는데요. 이렇게 상대돌이 가까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이렇게 뛰어갔을 때 한 칸으로 빨리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이 상대돌이 혹시 나중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백이 끊으려고 해도 같이 끊어가서 백이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흙이 한 점을 희생하면서 돌을 연결하자고 하는 수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또 특수하게 흙이 연결하는 걸 방해하고 싶다면 한 칸을 두지 않고 입구자 정도로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상대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잡을 때 이젠 단수 쳤을 때 여기 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기 때문에 연결돼서 끊어지죠. 이렇게 상대 돌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내가 특별히 어떤 아주 튼튼한 행마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입구자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기본 정석 중에 걸치고 지킬 때 이렇게 날일자로 달려 들어왔을 때 역시 상대 돌과 내 돌의 간격이 좁죠. 그럴 때 튼튼하게 지키는 행마로 이렇게 입구자로 지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자도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돌과 돌의 간격이 좀 좁을 때 특별히 튼튼하게 둬야 할 때 가끔씩 입구자가 쓰입니다. 그리고 입구자는 그 외에는 나중에 끝내기 같은 걸 할 때 어떤 집의 경계선을 결정 지을 때 이런 식으로 더 멀리 들어갔다가는 한 칸이나 날일자로 들어갔다가는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집에 내 돌과 연결된 상태로 상대 집의 경계선을 줄일 때 또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입구자로 끝내기 할 때. 하지만 초중반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입구자도 드뭅니다.
그러면 입구자나 뻗은 행마는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냐면 상대 돌과 내 돌이 바로 옆에 이렇게 붙을 경우에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옆에 오게 되면 이때는 한 칸이나 날일자, 두 칸, 눈목자가 아니라 이렇게 뻗은 형태 또는 입구자 형태가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돌과 돌이 붙었을 때 이렇게 입구자 형태를 보통 젖힌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입구자고 이건 입구자 형태이고 이제 젖히는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과 돌이 이렇게 맞붙었을 때 뻗은 행마나 입구자 행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구자 행마를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상대가 들어왔을 때 상대 돌이 압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바짝 붙어서 이렇게 둬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늦추면 안 되고요. 자, 이래야 압박이 강하죠. 갔을 때 여기서 뻗을 것이냐 입구자로 할 것이냐 이렇게 젖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입구자는 항상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뻗는 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뻗어두고 상대가 날일자로 빨리 빠져나갈 때 손을 빼서 다른 곳을 두는 진행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상대의 돌의 힘과 내 돌의 힘이 비슷하거나 내가 좀 강하면 젖혀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흑돌과 백돌의 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젖혀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뻗을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젖히는 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무조건 내 돌과 상대 돌의 힘이 같거나 내가 좀 더 강하다고 해서 젖혀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주변의 배석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이런데 백돌이 있게 되면 한칸역공한 모양에서 이런데 가까이 백돌이 있으면 이때는 이 돌과 이 돌의 힘은 비슷하지만 바로 옆에 또 백의 우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3대2의 싸움이라 할 수 있어서 이때는 이게 좀 무리고요. 이렇게 뻗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배석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네, 이런 게 없다면 일단 젖혀갈 수가 있고요. 이때 역시 백도 튼튼하기 때문에 튼튼할 때는 이렇게 젖혀가는 겁니다. 젖혀가고 여기서는 보면 흙이 힘이 좀 약하죠. 흙은 길이 2개, 백은 3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내가 힘이 약하면 뻗어주는 겁니다. 백이 또 튼튼하게 밀고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뻗거나 입구자 행마만 나오죠. 한 칸이나 날일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또 입구자를 이렇게 젖히는 건 끊어지는 약점이 2개가 생겨서 좋지 않고요. 이렇게 뻗어주면 모양이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과 돌이 부딪히면 뻗은 행마 내지는 입구자 행마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구자 행마에 있어서는 젖혀가는 행마에 있어서는 조금 더 뻗은 행마에 비해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렇게 흙이 약한데도 뻗지 않고 가끔 이렇게 젖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젖혀간다는 건 어떤 돌을 희생해서 다른 쪽에서 이득을 얻겠다라는 그런 작전입니다. 상대가 약점을 노출하면 절대 이렇게 물러나서는 안 되고요. 이걸 무조건 끊어 잡아야 합니다. 상대의 약한 돌을 이렇게 잡게 되고 흙은 이 한 점을 희생으로 삼아서 반대편을 끊어서 반대편의 돌을 잡겠다는 겁니다. 해서 잡아내서 귀를 백한테 내주지 않고 귀의 실리를 흙이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백도 이렇게 빵 때림으로 좀 두터운 모양이 됐고요. 또 선수를 백이 잡게 됩니다. 흙은 호수를 잡게 되고 이제 이런 형태에서 흙이 뻗으면 이거는 백한테 집을 크게 내주지만 흙이 선수를 잡고 다른 데를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젖히게 되면 흙이 후수를 잡게 되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후수를 잡더라도 좀 두텁게 둘 것이냐 빨리 선수를 잡고 다른 데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고요. 이 젖혀가는 행마 내 돌과 상대 돌의 힘이 비슷하거나 강할 때 젖혀가고 또 주변 배석을 살펴서 주변에 또 상대 돌이 많이 있다면 둘의 힘은 바로 붙어있는 돌들의 힘은 비슷하더라도 또 물러나야 되는 뻗어서 물러나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가 도왔을 때 바로 옆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한 칸이나 날일자 이런 행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뻗든지 입구자로 두든지 이제 그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뻗든 입구자를 두든 방향이 2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방향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뻗을지 입구자로 둘지 먼저 또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입구자로 둬도 되고요. 혹시 내가 정말 싸움이 싫다 그런 경우에는 뻗을 수도 있습니다. 뻗어도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입구자를 선택하는데요. 이렇게 젖혀가는 걸 선택하는데 이건 또 주변 배석에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귀의 실리가 크기 때문에 귀 쪽을 이렇게 막아서 귀의 실리를 흙이 취하고 백을 변 쪽으로 내보내는데요. 혹시 이쪽 흙의 모양에 발전성이 좋아서 흙집이 크게 날 것 같으면은 또 이쪽을 막아서 귀를 백한테 내주고 혹은 이어서 이쪽에 큰 모양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주변 배석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일단 붙여오면 1대1로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젖혀갈 수 있다라는 점, 젖혀갈 수가 있고요. 백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약한 돌은 뻗게 됩니다. 뻗으면 이제 젖히고 나서 상대가 만약에 뻗으면 끊어지는 약점이 노출이 되는데 그 약점을 잘 보강하셔야 돼요. 이 약점을 보강할 때는 곧바로 이렇게 보강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뻗어서 집을 좀 더 크게 지으면서 보강할 수도 있고 또 상대도를 압박하면서 보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하게 보강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보강을 하면 백은 이미 튼튼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느린 행마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빨리 속도를 내서 어떤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집 모양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칸으로 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뻗은 행마나 입구자 행마가 돌과 돌이 서로 바로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바로 가까이 왔을 때 둔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하시고요. 뻗어야 될지 이제 입구자로 둬야 될지 그 부분은 이 돌과 이 돌에 일단 붙어 있는 돌의 힘의 균형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주변 돌의 어떤 배치도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흙돌이 여기 있는데 이걸 붙여왔다. 그러면은 여기 흙에 우군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백의 힘이 더 약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 돌에 비해서 백의 힘이 더 약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젖혀갔다가는 상대가 끊어왔을 때 백이 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이 좀 백이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뻗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힘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젖혀가고 끊더라도 백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팽팽하게 싸우거나 백이 더 유리한 싸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주변에 가까이 상대돌이 있다면 오히려 백이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주는 게 좋고요. 또 흙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급자분들 바둑 보다 보면 내 돌이 충분히 튼튼해졌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젖혀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상대 돌을 보시고요. 젖혀갈 때는 항상 상대의 반발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젖혔을 때 반발이 상대가 젖혀오거나 끊어오거나인데요. 이제 끊어오는 반발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끊었을 때 과연 내가 팽팽하게 혹은 유리한 싸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만약에 주변에 상대돌이 많다면 끊겼을 때 백이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도 백이 끊겼고 이 백도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백이 좀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뻗어두는 게 맞습니다. 이쪽 이제 흙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온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손을 빼는 방법도 물론 있을 테고요. 여기를 계속해서 둔다면 보통은 뻗거나 젖히는 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돌과 돌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아무리 백이 튼튼하지만 젖혔을 때는 상대가 끊어오는 반발을 생각을 하시고요. 주변의 어떤 배석을 잘 보시고 흙이 끊어오더라도 주변에 내 우군들이 좀 있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싶으면 이렇게 젖혀가서 흙의 어떤 모양을 좀 줄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뭐 흙의 돌들이 좀 있어서 끊겼을 때 내가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이럴 때도 젖히면 안 됩니다. 그냥 뻗어주거나 뭐 다른 쪽을 둔다거나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히는 수, 항상 젖힐 때는 신중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뻗는 거는 튼튼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내가 어딘가를 이렇게 젖혀갈 때는 상대의 반발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젖혀가야 됩니다. 젖혀 끊어오더라도 상대가 반발이 오더라도 내가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될 때 젖혀 가시고요. 또 가끔 내가 약한 상태지만 젖혀 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희생 작전으로 해서 젖혀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붙여갔더니 백이 뻗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젖혀왔다. 힘의 흑돌과 백돌의 힘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백이 가령 젖혀왔다. 이럴 때 젖혔다고 흙이 약하다고 해서 길이 2개라고 해서 무조건 뻗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럴 때 이쪽에 내 우군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또 젖혀가는 수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젖혀가게 되면 여기 약점이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이 약점을 감안하고 젖혀가는 겁니다. 상대가 끊었을 때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일이 단수를 치고 딸 때 이어서 이 2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보통은 상대한테 이렇게 아무리 이 2점을 잡아도 빵 때림을 이렇게 튼튼한 모양을 주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이런 거는 살리고요. 살린 다음에 상대가 이걸 잡을 때 이제 이건 좁은 쪽에서 잡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뒤로 단수를 쳐서 이 돌을 잡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또 내 돌이 약해도 젖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붙여왔을 때 뻗는 거는 내가 뭔가 약하다고 보고 뻗는 거니까 그 판단을 해서 뻗으시면 되는데 젖혀갈 때는 반드시 상대가 뻗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젖혀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발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 같이 젖혀오지 않을까 혹은 뭐 끊어오지 않을까 이런 걸 다 고려하신 다음에 젖혀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내 돌과 상대 돌 힘이 비슷하구나 해서 무조건 젖혀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붙여왔을 때 이제 뻗어서 좀 물러나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힘이 비슷하더라도 그래서 이 돌과 돌이 붙었을 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상대가 붙여왔을 때 이 뻗을 것이냐 젖힐 것이냐의 그 선택이 종종 프로 기사들한테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복잡할 때는 프로 기사들도 어떤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보통의 아마추어들한테는 이 선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2 돌의 힘만 보고 붙어있는 돌들의 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원리상으로 돌의 힘이 비슷하거나 내 돌의 힘이 강하다면 젖힐 수 있다라는 것이지 어떤 주변 배석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젖혀가는 선택을 하실 때는 항상 상대가 뻗는다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상대가 어떤 식으로 반발을 해올 수 있는지 그 반발에 내가 대항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젖혀가시기 바랍니다.